안녕하세요. 단지객 정석 1 생활형 SOC의 저자 김종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이 책자가 단지객 정석 1 생활형 SOC로 보성과학 출판사에서 펴낸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9년 12월 10일 날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다분히 실무적이고 또 법규 중심적인 기준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한번 훑어보고 또 한번 훑어보고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단지 계획, 사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한 것을 함께 영역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유튜브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자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서요. 그 머릿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촬영되는 것은 어떤 그 PPT 파일이나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직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머릿말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랩에 국토의 개발이 주로 공공주도의 영역 안에서 진행된 업무들이었음에 민간 섹터와 국토 정책 간의 연결고리들을 찾아 확대 재생산의 가능성을 공유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 책자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개념이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택지에 대한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주로 국가 등, 다시 말해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사, 코퍼레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도시개발법 등을 통해서 민간 섹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나 아니면은 여지를 열어놓은, 그래서 그 방법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의 우리 국토개발의 시스템이고요. 자, 그래서 이 책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접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그런 기준들 중에서 정보 공개가 돼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업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컴퓨터 옆에 놓고 인터넷과 서적의 두 가지 도구를 오가며 활용한다면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게 업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니면 크롬이든 여러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이렇게 소팅한다거나 또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조금 맹점이 있는 것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놨거나 아니면은 시기가 지난 것들이 함께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책자인 단지계획 정석 1의 차례 부분을 열어보면은 그 실마리들이 되는 그 순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넘겨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두 가지 컴퓨터와 서적의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하면서 컴퓨터 옆에 놓고서 활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유용성 있게 활용성 있게 이렇게 그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책자의 뒤를 넘기시면은요 12장의 462쪽
462쪽 부분을 보시면은요, 12장의 462쪽에 보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의 그 검색 엔진의 즐겨찾기나 북마크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저장을 해놓고 수시로 이걸 열어보면서 여기 그 통합 검색란에 각종 법률의 이름이나 법 조항문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아주 유용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62쪽서부터 쭉 보시면은 472쪽까지 현재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수록을 해놓은 법령에 대한 이런 제목들을 갖다가 쭉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그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이 책자를 함께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써놓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학의 강단에서 머릿말을 계속 읽겠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다 실천적이며 증명이 가능한 실무와 이론을 접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명과 강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환 작성의 기본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1장과 11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게 실제로 그 실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무에 있어서 처음 단지계획이라고 하는 분야를 들어서는 분들에게 어떤 그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11장 계획의 진행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보시면은 이것은 충분히 그 학교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또 회사에서는 그 신입사원들 직무교육 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정립시켜 주는 데에 유용한 그런 툴로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머릿말의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계획 정석 1, 생활형 SOC로 명명한 본서적은 공공과 민간의 개발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 주로 접하는 법률적 정보와 기술적 사항들을 기록하였고, 대학교 고학년에서 접하고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배경들을 함께하여 우리의 일상에 접해 있는 생활 기반의 설치 근거와 다양하고 복잡한 규칙과 규정들을 연결하였습니다. 해서 이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그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책자 하나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그 통달할 수는 뭐 없는 거죠. 세상의 어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서인 여러 가지 그 단지 계획에 대한 그 이론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계획 검색만 하면은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쓰신 그런 책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의 이런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서는 어찌됐든 실무적인 것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그 실마리들을 계속 그 목차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그 머릿말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항목을 찾아서 보시면은 이 책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아까 그 법률정보센터로 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업무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검색 사이트에 그 댓글로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은 거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어떤 실무 이론 정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단지계획 정석 1이라고 그 명명한 사유는 그 2권이 또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1권은 다분히 법률, 기준, 규칙, 규정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2권은 전 세계의
어떤 이 계획의 그 실질적인 모양들, 그리고 이루어진 형태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규정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시공적인 부분, 그리고 계획적인 부분, 이런 것을 엮어서 작성하는 것이 정석 2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이 단직의 정석 2대 생활형 SOC라고 명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단직의 분야는 뭐 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연구단지도 있고, 공동주택 단지도 있고, 단지라고 하는 그 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것에 그 전반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공 시설들, 그 다음에 기반 시설들, 그리고 도시계획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그 공유하고 그 베이스에서 각각의 그 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분리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생활형 SOC,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단지 계획이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형 SOC, 생활 밀착형 SOC인데 제목을 줄여서 생활형 SOC로 해서 SOC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그 사회 간접 자본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반 시설인 것이고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 책에서 다루는 분야를 이렇게 명기를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패러그랩에 보시면은요, 내용에 기반이 되는 법률과 지침 및 기준의 시기는 현재 재개정 완료되어 통용되는 기준과 법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관련 근거법과 조항의 시행 시기와 명령호를 명확히 하여 수록된 법과 기준은 개정 후에도 추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의 규정과 제목과 정의를 통해 근거의 실마리를 여러 분야로 파생되는 관련 항목의 탐색이 용이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91쪽을 보시면은요, 91쪽을 열어보시면은, 거기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도시개발법의 그 제목 밑에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의 시행이 2018년 4월 19일 법률 제 147955호,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요. 그 밑에는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령까지 전부 메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책들의 대개 그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호가 공포되고 나서는 거의 그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이 본 책자에서는 이런 명령호를 다 그 시행 반포 시기를 그 시행 시기를 적어놔서 그것이 언제적의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에 국가법령 체계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면은 뭐 그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91쪽에 한번 보시죠. 또 이제 목적에 보시면은 법은 앞에 중요 표시하고서는 법이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를 보시면은 그 정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밑줄을 그어서 이 패러그랩의 가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92쪽을 보시겠습니다. 92쪽은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0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해서 0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법과 0이 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규칙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규칙인 경우는 규칙이라고 명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호와 명령 호수 그리고 시행 시기 이것을 통해서 현재 이 통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목을 통해서도 이 실마리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법률에 관련돼서 A to Z로 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생활형 SOC라고 하는 그런 근거 기반으로 해서 그것으로 압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 부분들을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발췌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법을 다시 찾아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이런 용이함을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차례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례로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1장부터 전체 그 12장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11장은 주로 실무적이면서도 그 학습적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업무 플로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교나 아니면은 처음 회사에서의 그 직무교육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자, 2장 부분은 선행계획 및 법률 해서 2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스마트 도시 정비 관련 법들, 산업입지, 그리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국 생활형 SOC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된 조항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심의위원회 파트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있고요. 4장에서는 각종 영향평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토양영향평가. 요즘 그 토양영향평가는 어떤 그 군 기지라든지 아니면은 전에 어떤 특정 교정시설을 쓰고 나서 오랫동안 공공시설이 있었던 데를 다시 보면은 그 토양이 상당히 좀 오염된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죠. 하나의 시설물들이 오래 있으면은 토양이 그렇게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하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폐기물 시설들이 그 완벽하지 않았던 시절에 설립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토양 영향 평가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 넘기시면 교통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문화재 업무에 대한 것을 모아놨습니다. 5장에서는 공공시설로 해서 공공청사, 학교, 도로, 공동구 이런 부분들을 5장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6장에 보시면은 부대시설로 해서 주차시설, 진입도로, 관리사무소. 그래서 이 6장은 다분히 공공주택, 주택단지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택단지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실마리들을 이 제목에 있는 차례에 있는 제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장은 공동주택의 기준 및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8장은 복리시설, 복리시설 이롭게 하고 사는 주민들의 어떤 그 행복지수에 관련된 거죠. 주민 공동시설이나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9장에서는 이제 5개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경, 도시공원, 보행로, 미술장식, 옹벽, 대지조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5개 공간에 대한 그 구성 요건들, 규정들 이런 부분들이 모여져 있고요. 10장에서는 주택 성능 등급 그리고 설계 등 그 공모, 용역하는 데 있어서의 해당되는 내용들을 10장에서 정리해 놨고요. 11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11장은 실제로 계획을 진행을 하고 펜슬링 작업도 하는 그런 디자인 실무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 법령을 전부 그 모아놔서 어떤 법들이 우리 그 생활형 SOC에 가장 밀접하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의 사업승인 협의사항이 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구성했고요. 마지막은 이제 참고 문헌으로서 이 책을 그 작성을 할 때
이 책이 2018년도 초부터 2019년도 8월 말, 9월 초까지 이제 작성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에 참고했던 그런 문헌들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이 단지계획 정석 1은 한 번에 20분 정도씩 이렇게 그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책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단지계획 정석 1 생활형 SOC 보성각에서 나온 이 책자에 대한 그 첫 수업을 하였습니다. 예. 또 다음 1차 시 마치고 다음 2차 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